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15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CPI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였었고, 수면 밑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발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유가는 주춤했지만 어제까지 최근의 이 유가의 흐름은 그야말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계속해서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테슬라,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오게 됐는데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기대치보다는 숫자 쪽으로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라이 릴리의 최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내용 속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KB홈이 되겠습니다. 호실적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벽 시간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들, 긴박한 상황들이 한남동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쪽에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한남동은 둘러싸고 있고 또 관련된 지지자들이 이 부분을 또 막고 있는 그런 양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한화오션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인도와의 콜라보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파트너십을 조금 더 모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 철광협회는 트럼프 2.0에 대한 철강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입니다. 자, 어제도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을 모닝쇼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도 후속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입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선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 상품군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미약품입니다. 어쨌든 간 내홍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체크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실망스럽지만 올해를 바탕으로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은 장중에 결국에는 나스닥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0.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우선 12월 PPI와 관련된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완화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5일 날 예상되어 있는 CPI 물가 지표를 더욱더 유심히 지켜봤던 하루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3%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대비 3.5%를 보였지만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압력과 도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고요. 이번 수치는 제조업들이 생산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며 수요 둔화나 경쟁 심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PPI 둔화 추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연준이 조금 더 통화 긴축의 강도를 완화하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언급됐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의 발언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미국의 재정 악화 외에도 강력한 성장과 투자 수요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중립적 금리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은 목표에 가까워졌고 성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한이나 지원이 필요 없는 지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의 추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서 해석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국제 유가, 미국의 러시아 원유 추가 제재 소식 속에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어제 갈아치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피스 쪽에서는 2025년에 들어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만간 물가가 공개되는 물가 지표의 상승세가 반영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협회 측에서는 전날 기준으로 휘발유 1갤런당의 평균 가격이 3.07달러로 한 달 전 대비 올랐고 디젤, 항공연료, 난방료 모두 올해 들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뒷받침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 속에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장 초반에 2%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AI 칩 부분에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악화되면서 결국에 시장은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게 됐고요. 이날은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고 나머지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 상승으로 선방했습니다. 엔비디아 1.1% 하락하며 1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테슬라 보겠습니다. SNS와 관련된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에 반락 마감을 했는데요. 틱톡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시나리오 중에 머스크 CEO의 X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해서 함께 통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속에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고 작년에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국에서 40% 늘면서 테슬라의 모델 Y도 많이 팔렸다. 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허구적인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호재가 꺾였고요. 장 마감의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1.7% 하락한 3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일라이 릴리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수요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요. 작년 2024년 연매출이 450억 달러를 전망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거의 6.6% 하락한 7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을 볼 수 있는 KB홈 체크해 볼 텐데요. 강세를 띄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역시 전 분기 대비 긍정적인 모습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의 배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집을 살려는 욕구가 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KB홈 음봉 마감했지만 4.8% 오른 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